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공공재 이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27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재라는 게 어떤 위치를 재정학에서 차지하냐면 아시겠지만 재화의 특성상 시장에서 공급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을 다 공공재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장 실패 요인이 되는데 공공재란 과연 무엇이며 이 최적 공공재 공급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재에 대한 개념 및 특성 한번 볼게요. 자,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재에 대한 개념 이렇게요. 자, 공공 이걸 퍼블릭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퍼블릭 굿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퍼블릭 굿즈. 여러분, 퍼블릭이라는 게 여기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한번 생산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소비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거기 개념 교재에 있는 걸 1번 볼게요. 공공재란 어떤 경제 주체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면, 물론 여기서 어떤 경제 주체라는 것은 정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산이 한번 이루어지면 집단 구성원들에게 모두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공동으로 소비해서 소비에 따른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재화를 우리가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생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만약에 뭐 박물관은 그렇지, 제가 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공유해도 그거는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강의를 찍어서 무료로 만약에 공개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으니까 공공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로 봤을 때는 정부가 생산하는 게 공공재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정부만이 생산한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틀려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2번 볼게요. 공공재는 그 특성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 하나는 비경합성.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다른 하나는 비배제성.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공공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공공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이 특성 때문에. 3번.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재는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게 많아요. 자,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볼까요? 자, 예를 보시면 국방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거기 보시면 법률, 치안, 공중파 방송, 공중파 방송 같은 거, 케이블 같은 경우는 돈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뭐 KBS 같은 경우도 수신료 내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 법률 서비스, 법을 제정해서 규칙을 지키게 되면 모두 다 그 법을 잘 따르게 되면서 혜택을 보는 거죠. 등대는 사실 옛날에도 돈 받고 이렇게 불빛을 해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등대를 간단히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 등대 불빛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하게 빛을 비춘단 말이지.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배가 있어요. 이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운행을 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섬에 이렇게 정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딴 사람이 이제 등대 불빛을 이용한다 해서 다른 사람의 등대 불빛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바로 비경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사과 같은 게 있어요. 사과. 이런 민간의 사적재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가 사과를 이만큼 베어 물었잖아.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이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공공재의 특성 한번 봐보시면, 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비경합성 이렇게 있습니다. 경합한다는 게 라이벌리를 번역한 거거든요. 경쟁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none
라이벌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싸우지 않는다는 거야. 자, 개념 볼까요? 어떤 개인이 공공재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여기요, 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한 입 베어 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경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쟁한다. 우리 뒤에 보시면 혼잡하다. 이렇게 바로 그게 이제 경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2번 볼게요. A가 법률이라는 공공재를 소비했어. B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지. 여기 다른 사람이 등대 서비스를 이용했어. 등대 불빛이 줄어들지 않지. 이렇게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비경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ne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는 공공재 특성이 비배제성, 배제 불가능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제를 못하는 거야. non-excludability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거기 볼까요? 1번. 일단 그 표현 잘 보세요. 일단 공공재가 한번 생산 공급이 되고 나면은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 돈을 안 냈으면 여러분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사적재는 돈 안 내면 소비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배제가 가능하단 말이지. 이해 가시죠?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등대 불빛을 이용하는데 돈을 안 냈어? 그러면 야, 너 이 불빛 보지 마. 아니 불빛이 하늘에 이렇게 비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죠. 그래서 한번 생산 공급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치안, 법률, 국방과 같은 공공재는 기술적으로 어떤 개인의 소비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 요 사람들은 돈을 냈단 말이야. 돈을 내고 등대 불빛을 이용하는데 얘는 돈을 안 내고도 등대 불빛을 이용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니, 나만 돈 냈네? 이용은 그냥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들 돈 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라이더 문제가 발생해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공짜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 무임승차 문제는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얘가 비배제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비경합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무임승차 문제는 당연히 우리 기출 나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화살표 빨간 색깔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소수에 불과하면 무임승차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회 구성원들의 수가 많아지면 무임승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의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순수 공공재랑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순수라는 것은 퓨어 이런 말을 붙이게 되고요.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수라는 얘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그건 바로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이 공공재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인데 둘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수 공공재랑 비순수 공공재 이렇게 있어요. 자, 순수 공공재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은요. 네, 간단히 보시죠. 순수 공공재. 자, 우선 거기 볼까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모두 완벽하게 성립하는 재화를 순수 공공재라 하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국방, 법률, 치안, 공중파, 방송 이런 것들이 순수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비순수 공공재는요. 둘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랬죠. 1번 볼까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것을 imp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번. 현실에서는요. 순수 공공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공재는 비순수 공공재가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비순수 공공재 중에서요.
자, 혼잡제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도로 아니면 공원 이런 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한 공공재이기도 해. 한번 도로나 공원, 국도나 공원이 만들어지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뭐 내가 공원을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될 게 없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다 순수 공공재인데 문제는요. 거기 보시면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혼잡해지네. 그래서 요거의 특성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할게요. n 구성원이라고 할게요. 구성원의 수 이렇게 얘가 증가하면 증가시 국도 같은 경우도 명절 때 차가 막히고 그러잖아. 공원도 사람들이 많게 되면 혼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잡의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소비가 경합적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화살표 거기 보시면 정체 공공재라는 말 있죠? 여러분 이 혼잡이라는 말하고요. 정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잡도가 증가한다. 정체 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경합성. 그래서 경합성이 좀 있다는 건데 주로 이 비순수 공공재 중에서 여기서는 혼잡도가 증가하니까 저 순수 공공재 중에서 경합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경합성의 문제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합성이 존재하고 뭐 비배제성, 배제는 할 수 없으나 경합성, 혼잡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런 재화를 나타내는 특성이 거기 주황 색깔로 나와 있는 그 박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소문자 Q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n이 회원수고 알파, 그 다음에 거기 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의미하는 뜻을 보셔야 되는데 자, 소문자 Q는 뭐냐면 이게 개개인들의 1인당 소비량을 나타냅니다. 1인당 소비량.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문자 X라는 게 뭐냐면 거기 전체 총 생산량을 나타냅니다. 총 생산량. 자,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이제 회원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N은 회원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알파라고 있죠. 알파가 바로 뭘 뜻하냐면 어떤 상수인데 이 알파 값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이게 재화가 공공재가 될 수 있고 뭐 사적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알파가 1인 경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알파 값이 1이다 라고 할게. 알파가 1이라고 합시다. 알파가 1이면 개인이 소비하는 소비량은요. 알파가 1이니까 n을 x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이게 만약에 100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회원수가 10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해 가세요? 그냥 암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요 재화의 소비량은 10개. n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뭐야?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경합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합성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재 또는 사적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 알파가 빵이라고 한번 해볼까? 알파가 빵이면 n의 빵승은 1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소비하는 것은 이게 1이니까 시장 전체에서 생산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다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잘 모르겠네요. 한강에 다리가 한 3개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3개.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러면 다리가 3개가 있으면 사실은 소비하는 양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3개 이용하는 거지. 물론 이제 얼마나 더 필요한가는 사람마다 달라요. 만약에 내가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가 이쪽에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 집이 요 강북에 있어. 그러면 학원과 학교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별로 많이 이용하지 않지. 어쩌다 강남 쪽으로 갈 때는 이용을 하겠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를 맨날 이용한단 말이야. 오히려 다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따라오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공공재 같은 경우는 한 번 일단 생산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이 다 똑같아. 그래서 개인이 소비하는 양이 시장 전체의 생산량이 100개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개인이 소비하는 양도 정확하게 100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공재가 된다라는 거. 비경합성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주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엔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상식으로 경합성, 비경합성을 이해하는데 괜찮은 얘기니까 정리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경합성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배제성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할게요. 자, 우리 오른쪽에 거기 표로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비경합성이 불완전한 경우 이렇게요. 비경합성이 불완전한 경우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배제성도 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비배제성이 불완전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비배제성이 불완전한 경우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불완전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볼게요. 현실적으로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공원이나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나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에 돈 내세요, 입장료 이렇게 되면 배제를 할 수가 있겠죠. 공원의 경우 입장료 아니면 통행료를 받는 거야. 다리를 건너거나 아니면은 남산 터널 같은 데 갈 때 아침에 출퇴근 같은 거 할 때 뭐 차들이 많이 몰리잖아. 산을 가로질러서 땅속으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가면 빨리 가겠죠. 우회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통행료를 징수한다라고 하면 배제를 하는 거지. 안 내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통행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배제성을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배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배제하는 데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공공재 성격이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때로 있긴 하죠. 자, 밑에 보시면 재화의 구분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잘 봐주세요.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경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배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경합성이 있다. 여기 경합성이고 여기는 비경합성입니다. 비경합성. 네, 오케이. 그리고 이쪽은 배제 가능입니다. 배제성이 있어요. 배제성이 있고 여기는 비배제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합성이 있고 배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민간의 사용재고 사적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잖아요. 이게 순수공공재야. 순수공공재. 국방, 뭐 거기 나와 있는 법률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얘네들이 이제 양극단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배제성은 있어요. 비경합적이나 두 가지 다 충족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비순수 공공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경합성이 있고 비배제성입니다. 이것도 비순수 공공재입니다. 얘가 이제 공유지 우리 지난번에 외부성 할 때 본 것처럼 그걸 공유자원 이게 여기 해당합니다. 공동을 소유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제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유재 비극이 뭐야? 경합적이잖아. 목초지에 이게 주인이 없는데 우리 소가 많이 뜯어먹게 되면 목초지가 고갈되고 남용되고 남획돼서 금방 망하고 없어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비경합적이고 배제성이 있다. 거기 보시면 요금을 내는 그런 재화를 얘기합니다. 아니면 보통 이제 클럽재라는 표현을 써요. 클럽재.
여러분 헬스클럽이나 나이트클럽 가보셨습니까? 돈 안 내면 들어가지 못해요. 저는 무사 통과하던데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 근데 배제를 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헬스클럽도 마찬가지지. 근데 헬스클럽이 사람이 바글바글 하게 되면 다시 경합성이 돼서 이쪽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경합적인 상황. 뭐 약간 한산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운동기구를 잘 활용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헬스클럽은 배제성은 있지만 비경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자, 이렇게 비순수 공공재를요. 거기 보시면 화살표 빨간 색깔 보시면 준 공공재라는 말을 씁니다. 경작에서는 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냥 뭐뭐와 비슷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자이 해가지고 뭐뭐와 비슷한.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공공재 특성과 관련해서요. 요거랑 같이 비교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가치재입니다. 밑에 박스 나와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가치재 한번 보시면 1번 메리트라는 말을 씁니다. 일정 수준까지 소비하는 게 바람직한데 개인들이 자발적인 선택에 맡겼을 때는 소비를 잘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이 있을 때 너 우유 먹을래? 술 먹을래? 하면은 이 우유를 많이 먹어야지 정부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더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을 텐데 자꾸 술을 막 이렇게 쪽으로 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원래는 이거 공공재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게 가치재는 공공재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아닙니다. 사용재, 사적재가 되는 거야. 사용재인데 요거 X 공공재 아닙니다. 사용재인데 누가 봤을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나? 정부가 보통 이제 기준을 매깁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정부의 판단이 여기 작동합니다.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가치가 있는 재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좀 큰 거야. 그래서 거기 밑줄 치세요. 정부가 판단하기에 교육 서비스, 그렇지. 온 국민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하게 돼서 국가 경제 다 좋아지겠죠. 다음에 공용주택이라든가 의료 서비스, 주로 이제 의식주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택 서비스, 이런 거, 공용주택 같은 거. 이런 거 원래 돈을 내고 사적재에 가까운 거죠. 배제성, 경합성 있게 되는 건데, 자, 3번 볼게요. 시장에 맡겨뒀더니, 이게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공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그래서 4번 밑줄 치세요.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한다거나 저소득층에 먹고 사는 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무상급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치재 성격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정부가 개입하는 게 경장선 정부가 개입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나쁜 의도로 개입한 거야? 아닙니다. 온정적 간섭주의 이런 표현 있죠, 거기. 패터널리즘, 머터널리즘 해가지고 정부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잘 되라고 간섭을 하는 거야. 그냥 간섭하면은 이거는 나쁜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잘 되라고 바람직한 선택을 하라고 간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정주의라는 표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소비자 주권에 위배가 됩니다. 소비자 주권과 충돌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내가 애들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 주권과 상충된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화살표 그 별표 하세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치재는 사용재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가치재 반대가 비가치재라는 게 있습니다. 디메리트 해가지고 이거는 사용을 권장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가치재가 맨날 나오다가 한 번 정도 비가치재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거야. 마약, 술, 담배 이런 거 있죠.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긍정적 이론 외부성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 외부성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가치가 있도록 만들게 되는데 비가치재는 부정적 외부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 죄악세라는 말 보이시고 밑줄 치세요. 그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술이나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 텍스를 sin 텍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비가치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아서 술을 먹겠다는데 네가 왜 간섭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역시 소비자 주권에 충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재 파트 들어와서 기본적인 개념과
공공재의 특성을 보고 이 두 가지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순수 공공재랑 비순수 공공재, 더 나가서 가치재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렵진 않으니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